안녕하십니까? 지식과 교양을 나누는 시간, 역사와 문화 산책입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책상이 혹은 주방 찬장에 아주 익숙한 노란색 상자 하나가 놓여 있지 않으신가요? 바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인스턴트 커피 믹스입니다. 고된 업무 중에 혹은 나른한 오후에 따뜻한 물 한 잔만 부으면 달콤한 위로를 건네주던 우리의 오랜 친구였죠. 그런데 얼마 전 이 오랜 친구가 우리의 건강, 특히 소중한 눈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2025년 6월 국내 주요 언론들은 일제히 인스턴트 커피 제조 과정의 화학물질 때문에 황반변성 위험 높인다는 제목의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매일같이 마시던 커피가 실명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소식에 많은 분들이 불안에 떨었고 저에게도 이 내용이 사실인지 묻는 질문이 쇄도했습니다. 오늘 역사와 문화 산책에서는 이 논란의 진실을 한 걸음 더 깊이 파고들어 가보고자 합니다. 과연 우리는 당장 사무실에 있는 커피 믹스를 모두 버려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언론의 헤드라인 뒤에 숨겨진 진실을 꿰뚫어보고 더 나아가 우리 현대인의 식습관 전체를 되돌아보는 현명한 지혜를 얻게 되실 겁니다. 이야기는 푸드 앤드 사이언스 눌리션이라는 학술지에 발표된 한 편의 논문에서 시작됩니다. 영국 바이오뱅크에 등록된 수십만 명의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한 이 연구는 충격적인 결론을 내놓았습니다. 인스턴트 커피를 많이 마시는 사람일수록 건성 황반변성이라는 안구질환의 발병 위험과 뚜렷한 유전적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이었죠. 황반변성이란 우리 눈의 필름 역할을 하는 망막 중심부의 황반이 노화로 인해 손상되면서 점차 시력을 잃게 되는 우리에게는 노안과 함께 찾아오는 가장 두려운 안구질환 중 하나입니다. 더욱 흥미로운 점은 우리가 흔히 카페에서 마시는 원두를 갈아내린 커피나 디카페인 커피는 황반변성과 별다른 연관성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인스턴트 커피만이 지목된 것입니다. 심지어 연구팀은 인스턴트 커피 섭취량이 표준 편차보다 한 단계 늘어날 때마다 황반변성 발병 위험이 무려 7배나 증가한다고 보고했습니다. 한두 배도 아니고 7배라니 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입니까? 연구팀은 그 원인으로 두 가지 화학물질을 지목했습니다. 바로 아크릴아마이드와 최종당화 산물입니다. 이름만 들어도 생소하고 어려운 이 물질들은 사실 우리 주변에 아주 흔하게 존재합니다. 감자칩을 기억하시나요? 과거 감자칩에서 다량의 아크릴아마이드가 검출되어 전 세계적으로 큰 논란이 일었던 적이 있습니다. 아크릴아마이드는 아스파라긴이라는 아미노산이 포도당과 같은 당분과 함께 섭씨 120도 이상의 고온에 노출될 때 생성되는 물질입니다. 즉, 무언가를 튀기거나 볶거나 구울 때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것이죠. 커피 원두 역시 로스팅 과정에서 고열을 거치기 때문에 아크릴아마이드가 생성됩니다. 그런데 인스턴트 커피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추출된 커피액을 다시 고온에서 급속 건조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 때문에 일반 원두 커피에 비해 아크릴아마이드 함량이 약 2배 이상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실제로 2013년에 발표된 한 분석 자료에 따르면 볶은 원두의 아크릴아마이드 농도에 비해 인스턴트 커피의 농도가 확연히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들으면 언론의 보도와 연구팀의 주장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인스턴트 커피에는 유해 물질이 더 많고 그래서 눈 건강에 치명적이라는 결론. 이제 우리는 정말 인스턴트 커피와 작별을 고해야 할까요? 하지만 진실은 언제나 복잡한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가 바로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간과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농도가 아닌 절대적인 섭취량입니다.
인스턴트 커피의 아크릴아마이드 농도가 2배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커피 한 잔을 마실 때 사용하는 원두의 양은 어떨까요? 보통 인스턴트 커피 믹스 한 봉지에는 약 2g 내외의 커피가 들어 있습니다. 반면 우리가 카페에서 마시는 아메리카노 한 잔에는 보통 7g에서 많게는 20g까지의 원두가 사용됩니다. 계산은 간단합니다. 비록 농도는 절반 수준일지라도 훨씬 더 많은 양의 원두를 사용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가 아메리카노 한 잔을 통해 섭취하는 아크릴아마이드의 총량은 인스턴트 커피 한 잔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많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만약 아크릴아마이드가 황반변성의 직접적인 원인이라면 우리는 인스턴트 커피뿐만 아니라 아메리카노도 마시지 말아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하지만 연구 결과는 그렇지 않았죠. 여기서 우리는 논리의 함정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연구 결과에서 나타난 인스턴트 커피와 황반변성의 상관관계는 대체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해답은 커피 그 자체가 아니라 인스턴트 커피를 즐겨 마시는 사람들의 생활 습관에 숨어 있습니다. 인스턴트 커피의 가장 큰 장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편리함입니다. 봉지를 뜯어 뜨거운 물만 부으면 완성되는 이 간편함. 이러한 편리함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식생활 전반에서 비슷한 경향을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오랜 시간 공들여 조리하는 음식보다는 전자레인지에 데우기만 하면 되는 레토르트 식품이나 각종 가공식품을 더 자주 섭취할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러한 가공식품들은 대부분 유통과 보관의 편의를 위해 튀기거나 굽는 등 고온 처리 과정을 거칩니다. 이 과정에서 인스턴트 커피와 마찬가지로 다량의 아크릴아마이드와 최종 당화 산물이 생성됩니다. 결국 황반변성의 위험을 높인 진짜 범인은 인스턴트 커피 한 잔이 아니라 가공식품 위주의 식습관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입니다. 연구팀이 단순히 커피 섭취량만을 조사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식단 패턴을 종합적으로 분석했다면 아마 전혀 다른 결론에 도달했을 것입니다. 이는 마치 불이 난 곳에는 항상 소방차가 있더라. 그러므로 소방차가 화재의 원인이다. 라고 결론 내리는 것과 같은 오류입니다. 이러한 맥락은 최근 덴마크에서 불거진 삼양식품의 불닭볶음면 리콜 사태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덴마크 당국은 불닭볶음면의 캡사이신 수치가 너무 높아 급성 중독을 일으킬 수 있다며 리콜 조치를 내렸습니다. 물론 지나치게 매운 음식이 위장에 부담을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역시 불닭볶음면이라는 특정 제품 하나만을 문제 삼기보다는 자극적인 음식을 지속적으로 섭취하는 식습관 전체의 위험성에 대한 경고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결국 오늘 이야기의 결론은 명확합니다. 인스턴트 커피나 불닭볶음면을 악마로 만들고 죄책감을 느끼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흐리는 것입니다. 대신 우리는 우리 식탁 전체를 돌아봐야 합니다. 튀기고 굽고 볶는 요리의 비중을 줄이고 우리 조상들이 그러했듯 삶고 찌고 데치는 깨끗한 조리법으로 돌아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신선한 채소를 샐러드나 나물로 섭취하고 된장찌개나 맑은 국에 건더기 위주로 식사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온갖 유해 물질의 위협으로부터 우리 몸을 지키는 가장 확실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입니다. 이는 실제로 세계적인 장수촌으로 유명했던 일본 오키나와 사람들의 식습관과도 정확히 일치합니다. 잠시 우리 생활 속 다른 궁금증들도 같은 시각으로 풀어볼까요? 많은 분들이 배달 음식을 담아오는 검은색 플라스틱 용기의 안전성에 대해 걱정하십니다. 특히 뜨거운 국물을 담았을 때 환경 호르몬이 나오지 않을까 염려하시죠. 이 용기 자체는 PP라는 안전한 재질로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문제는 다른 곳에 있을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충격적인 사례인데 폐가전 제품에 사용된 검은색 플라스틱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재활용되어 식품 용기로 만들어지는 경우가 발견되었습니다. 가전제품 플라스틱에는 불에 타지 않도록 난연제라는 화학물질이 첨가되는데 이 물질이 뜨거운 음식에 녹아 나올 수 있다는 끔찍한 가능성이 제기된 것입니다. 한국의 재활용 시스템이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고 믿지만 이러한 잠재적 위험을 생각한다면 가급적 뜨거운 음식은 식당에 직접 가서 드시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마시는 생수는 어떨까요? 페트병 생수에서는 미세 플라스틱이 나온다는 사실이 이미 여러 연구를 통해 입증되었습니다. 페트병을 제조하는 과정, 뚜껑을 여닫는 과정에서 미세한 플라스틱 조각들이 떨어져 나와 물에 섞이게 됩니다. 또한 페트병을 햇빛이 드는 베란다 같은 곳에 보관하면 열과 자외선에 의해 포르말데이드 같은 유해 물질이 생성될 수 있다는 정부의 감사 결과도 있었습니다. 생수를 대량으로 구매해 드시는 분이라면 가능하다면 정수기를 설치해 드시는 것이 미세 플라스틱과 유해 물질의 노출을 줄이는 더 나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새로 산 스테인리스 제품을 닦을 때마다 검게 묻어나오는 연마제에 대한 걱정도 많으십니다. 이 연마제는 산업 현장에서 흡입했을 때 폐암을 유발할 수 있는 흡입 독성이 보고된 물질입니다. 먹었을 때의 독성에 대해서는 명확히 연구된 바가 적지만 애초에 먹기 위해 만들어진 물질이 아닌 만큼 최대한 섭취하지 않는 것이 당연합니다. 새 제품은 사용 전 반드시 식용유를 키친타월에 묻혀 검은 가루가 나오지 않을 때까지 여러 번 닦아내고 그 후 주방세제로 깨끗하게 세척해서 사용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오늘 우리는 커피 한 잔에서 시작해 우리를 둘러싼 수많은 화학물질과 건강정보의 홍수 속에서 어떻게 중심을 잡고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특정 음식을 적으로 규정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현상의 이면을 꿰뚫어보는 과학적인 사고와 우리 삶의 전체적인 균형을 회복하려는 노력입니다. 언론의 자극적인 헤드라인에 불안해하기보다는 왜 그런 결과가 나왔을까 한 번 더 생각해보는 비판적 사고, 편리함만을 좇기보다는 조금 번거롭더라도 우리 몸을 위한 건강한 음식을 선택하는 지혜, 그것이 바로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무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의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유익한 지혜를 소중한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나누는 것은 서로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는 가장 아름다운 마음의 표현일 것입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늘 건강과 평안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며 오늘 역사와 문화 산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더욱 흥미로운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식과 교양을 나누는 시간, 역사와 문화 산책입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책상이 혹은 주방 찬장에 아주 익숙한 노란색 상자 하나가 놓여 있지 않으신가요? 바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인스턴트 커피 믹스입니다. 고된 업무 중에 혹은 나른한 오후에 따뜻한 물 한 잔만 부으면 달콤한 위로를 건네주던 우리의 오랜 친구였죠. 그런데 얼마 전 이 오랜 친구가 우리의 건강, 특히 소중한 눈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2025년 6월 국내 주요 언론들은 일제히 인스턴트 커피 제조 과정의 화학물질 때문에 황반변성 위험 높인다는 제목의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매일같이 마시던 커피가 실명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소식에 많은 분들이 불안에 떨었고 저에게도 이 내용이 사실인지 묻는 질문이 쇄도했습니다. 오늘 역사와 문화 산책에서는 이 논란의 진실을 한 걸음 더 깊이 파고들어 가 보고자 합니다. 과연 우리는 당장 사무실에 있는 커피 믹스를 모두 버려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언론의 헤드라인 뒤에 숨겨진 진실을 꿰뚫어보고 더 나아가 우리 현대인의 식습관 전체를 되돌아보는 현명한 지혜를 얻게 되실 겁니다. 이야기는 푸드 앤드 사이언스 눌리션이라는 학술지에 발표된 한 편의 논문에서 시작됩니다. 영국 바이오뱅크에 등록된 수십만 명의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한 이 연구는 충격적인 결론을 내놓았습니다. 인스턴트 커피를 많이 마시는 사람일수록 건성 황반변성이라는 안구질환의 발병 위험과 뚜렷한 유전적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이었죠. 황반변성이란 우리 눈의 필름 역할을 하는 망막 중심부의 황반이 노화로 인해 손상되면서 점차 시력을 잃게 되는, 우리에게는 노안과 함께 찾아오는 가장 두려운 안구질환 중 하나입니다. 더욱 흥미로운 점은 우리가 흔히 카페에서 마시는 원두를 갈아내린 커피나 디카페인 커피는 황반변성과 별다른 연관성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인스턴트 커피만이 지목된 것입니다. 심지어 연구팀은 인스턴트 커피 섭취량이 표준 편차보다 한 단계 늘어날 때마다 황반변성 발병 위험이 무려 7배나 증가한다고 보고했습니다. 한두 배도 아니고 7배라니 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입니까? 연구팀은 그 원인으로 2가지 화학물질을 지목했습니다. 바로 아크릴아마이드와 최종당화 산물입니다. 이름만 들어도 생소하고 어려운 이 물질들은 사실 우리 주변에 아주 흔하게 존재합니다. 감자칩을 기억하시나요? 과거 감자칩에서 다량의 아크릴아마이드가 검출되어 전 세계적으로 큰 논란이 일었던 적이 있습니다. 아크릴아마이드는 아스파라긴이라는 아미노산이 포도당과 같은 당분과 함께 섭씨 120도 이상의 고온에 노출될 때 생성되는 물질입니다. 즉, 무언가를 튀기거나 볶거나 구울 때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것이죠. 커피 원두 역시 로스팅 과정에서 고열을 거치기 때문에 아크릴아마이드가 생성됩니다. 그런데 인스턴트 커피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추출된 커피액을 다시 고온에서 급속 건조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 때문에 일반 원두 커피에 비해 아크릴아마이드 함량이 약 2배 이상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실제로 2013년에 발표된 한 분석 자료에 따르면 볶은 원두의 아크릴아마이드 농도에 비해 인스턴트 커피의 농도가 확연히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들으면 언론의 보도와 연구팀의 주장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인스턴트 커피에는 유해 물질이 더 많고 그래서 눈 건강에 치명적이라는 결론. 이제 우리는 정말 인스턴트 커피와 작별을 고해야 할까요? 하지만 진실은 언제나 복잡한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가 바로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간과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농도가 아닌 절대적인 섭취량입니다. 인스턴트 커피의 아크릴아마이드 농도가 2배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커피 한 잔을 마실 때 사용하는 원두의 양은 어떨까요? 보통 인스턴트 커피 믹스 한 봉지에는 약 2g 내외의 커피가 들어 있습니다. 반면 우리가 카페에서 마시는 아메리카노 한 잔에는 보통 7g에서 많게는 20g까지의 원두가 사용됩니다. 계산은 간단합니다. 비록 농도는 절반 수준일지라도 훨씬 더 많은 양의 원두를 사용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가 아메리카노 한 잔을 통해 섭취하는 아크릴아마이드의 총량은 인스턴트 커피 한 잔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많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만약 아크릴아마이드가 황반변성의 직접적인 원인이라면 우리는 인스턴트 커피뿐만 아니라 아메리카노도 마시지 말아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하지만 연구 결과는 그렇지 않았죠. 여기서 우리는 논리의 함정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연구 결과에서 나타난 인스턴트 커피와 황반변성의 상관관계는 대체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해답은 커피 그 자체가 아니라 인스턴트 커피를 즐겨 마시는 사람들의 생활 습관에 숨어 있습니다. 인스턴트 커피의 가장 큰 장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편리함입니다. 봉지를 뜯어 뜨거운 물만 부으면 완성되는 이 간편함. 이러한 편리함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식생활 전반에서 비슷한 경향을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오랜 시간 공들여 조리하는 음식보다는 전자레인지에 데우기만 하면 되는 레토르트 식품이나 각종 가공식품을 더 자주 섭취할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러한 가공식품들은 대부분 유통과 보관의 편의를 위해 튀기거나 굽는 등 고온 처리 과정을 거칩니다. 이 과정에서 인스턴트 커피와 마찬가지로 다량의 아크릴아마이드와 최종당화 산물이 생성됩니다. 결국 황반변성의 위험을 높인 진짜 범인은 인스턴트 커피 한 잔이 아니라 가공식품 위주의 식습관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입니다. 연구팀이 단순히 커피 섭취량만을 조사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식단 패턴을 종합적으로 분석했다면 아마 전혀 다른 결론에 도달했을 것입니다. 이는 마치 불이 난 곳에는 항상 소방차가 있더라. 그러므로 소방차가 화재의 원인이다. 라고 결론 내리는 것과 같은 오류입니다. 이러한 맥락은 최근 덴마크에서 불거진 삼양식품의 불닭볶음면 리콜 사태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덴마크 당국은 불닭볶음면의 캡사이신 수치가 너무 높아 급성 중독을 일으킬 수 있다며 리콜 조치를 내렸습니다. 물론 지나치게 매운 음식이 위장에 부담을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역시 불닭볶음면이라는 특정 제품 하나만을 문제 삼기보다는 자극적인 음식을 지속적으로 섭취하는 식습관 전체의 위험성에 대한 경고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결국 오늘 이야기의 결론은 명확합니다. 인스턴트 커피나 불닭볶음면을 악마로 만들고 죄책감을 느끼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흐리는 것입니다. 대신 우리는 우리 식탁 전체를 돌아봐야 합니다. 튀기고 굽고 볶는 요리의 비중을 줄이고 우리 조상들이 그러했듯 삶고 찌고 데치는 깨끗한 조리법으로 돌아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신선한 채소를 샐러드나 나물로 섭취하고 된장찌개나 맑은 국에 건더기 위주로 식사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온갖 유해 물질의 위협으로부터 우리 몸을 지키는 가장 확실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입니다. 이는 실제로 세계적인 장수촌으로 유명했던 일본 오키나와 사람들의 식습관과도 정확히 일치합니다. 잠시 우리 생활 속 다른 궁금증들도 같은 시각으로 풀어볼까요? 많은 분들이 배달 음식을 담아오는 검은색 플라스틱 용기의 안전성에 대해 걱정하십니다. 특히 뜨거운 국물을 담았을 때 환경 호르몬이 나오지 않을까 염려하시죠. 이 용기 자체는 PP라는 안전한 재질로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문제는 다른 곳에 있을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충격적인 사례인데 폐가전 제품에 사용된 검은색 플라스틱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재활용되어 식품 용기로 만들어지는 경우가 발견되었습니다. 가전제품 플라스틱에는 불에 타지 않도록 난연제라는 화학물질이 첨가되는데 이 물질이 뜨거운 음식에 녹아 나올 수 있다는 끔찍한 가능성이 제기된 것입니다. 한국의 재활용 시스템이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고 믿지만 이러한 잠재적 위험을 생각한다면 가급적 뜨거운 음식은 식당에 직접 가서 드시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마시는 생수는 어떨까요? 페트병 생수에서는 미세 플라스틱이 나온다는 사실이 이미 여러 연구를 통해 입증되었습니다. 페트병을 제조하는 과정, 뚜껑을 여닫는 과정에서 미세한 플라스틱 조각들이 떨어져 나와 물에 섞이게 됩니다. 또한 페트병을 햇빛이 드는 베란다 같은 곳에 보관하면 열과 자외선에 의해 포르말데이드 같은 유해 물질이 생성될 수 있다는 정부의 감사 결과도 있었습니다. 생수를 대량으로 구매해 드시는 분이라면
가능하다면 정수기를 설치해 드시는 것이 미세 플라스틱과 유해 물질의 노출을 줄이는 더 나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새로 산 스테인리스 제품을 닦을 때마다 검게 묻어나오는 연마제에 대한 걱정도 많으십니다. 이 연마제는 산업 현장에서 흡입했을 때 폐암을 유발할 수 있는 흡입 독성이 보고된 물질입니다. 먹었을 때의 독성에 대해서는 명확히 연구된 바가 적지만 애초에 먹기 위해 만들어진 물질이 아닌 만큼 최대한 섭취하지 않는 것이 당연합니다. 새 제품은 사용 전 반드시 식용유를 키친타월에 묻혀 검은 가루가 나오지 않을 때까지 여러 번 닦아내고 그 후 주방세제로 깨끗하게 세척해서 사용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오늘 우리는 커피 한 잔에서 시작해 우리를 둘러싼 수많은 화학물질과 건강정보의 홍수 속에서 어떻게 중심을 잡고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특정 음식을 적으로 규정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현상의 이면을 꿰뚫어보는 과학적인 사고와 우리 삶의 전체적인 균형을 회복하려는 노력입니다. 언론의 자극적인 헤드라인에 불안해하기보다는 왜 그런 결과가 나왔을까 한 번 더 생각해보는 비판적 사고, 편리함만을 좇기보다는 조금 번거롭더라도 우리 몸을 위한 건강한 음식을 선택하는 지혜, 그것이 바로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무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의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유익한 지혜를 소중한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나누는 것은 서로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는 가장 아름다운 마음의 표현일 것입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늘 건강과 평안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며 오늘 역사와 문화 산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더욱 흥미로운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식과 교양을 나누는 시간, 역사와 문화 산책입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책상이 혹은 주방 찬장에 아주 익숙한 노란색 상자 하나가 놓여 있지 않으신가요? 바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인스턴트 커피 믹스입니다. 고된 업무 중에 혹은 나른한 오후에 따뜻한 물 한 잔만 부으면 달콤한 위로를 건네주던 우리의 오랜 친구였죠. 그런데 얼마 전 이 오랜 친구가 우리의 건강, 특히 소중한 눈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2025년 6월 국내 주요 언론들은 일제히 인스턴트 커피 제조 과정의 화학물질 때문에 황반변성 위험 높인다는 제목의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매일같이 마시던 커피가 실명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소식에 많은 분들이 불안에 떨었고 저에게도 이 내용이 사실인지 묻는 질문이 쇄도했습니다. 오늘 역사와 문화 산책에서는 이 논란의 진실을 한 걸음 더 깊이 파고들어 가 보고자 합니다. 과연 우리는 당장 사무실에 있는 커피 믹스를 모두 버려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언론의 헤드라인 뒤에 숨겨진 진실을 꿰뚫어보고 더 나아가 우리 현대인의 식습관 전체를 되돌아보는 현명한 지혜를 얻게 되실 겁니다. 이야기는 푸드 앤드 사이언스 눌리션이라는 학술지에 발표된 한 편의 논문에서 시작됩니다. 영국 바이오뱅크에 등록된 수십만 명의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한 이 연구는 충격적인 결론을 내놓았습니다. 인스턴트 커피를 많이 마시는 사람일수록 건성 황반변성이라는 안구질환의 발병 위험과 뚜렷한 유전적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이었죠. 황반변성이란 우리 눈의 필름 역할을 하는 망막 중심부의 황반이 노화로 인해 손상되면서 점차 시력을 잃게 되는 우리에게는 노안과 함께 찾아오는 가장 두려운 안구질환 중 하나입니다. 더욱 흥미로운 점은 우리가 흔히 카페에서 마시는 원두를 갈아내린 커피나 디카페인 커피는 황반변성과 별다른 연관성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인스턴트 커피만이 지목된 것입니다. 심지어 연구팀은 인스턴트 커피 섭취량이 표준 편차보다 한 단계 늘어날 때마다
황반변성 발병 위험이 무려 7배나 증가한다고 보고했습니다. 한두 배도 아니고 7배라니 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입니까? 연구팀은 그 원인으로 2가지 화학물질을 지목했습니다. 바로 아크릴아마이드와 최종당화 산물입니다. 이름만 들어도 생소하고 어려운 이 물질들은 사실 우리 주변에 아주 흔하게 존재합니다. 감자칩을 기억하시나요? 과거 감자칩에서 다량의 아크릴아마이드가 검출되어 전 세계적으로 큰 논란이 일었던 적이 있습니다. 아크릴아마이드는 아스파라긴이라는 아미노산이 포도당과 같은 당분과 함께 섭씨 120도 이상의 고온에 노출될 때 생성되는 물질입니다. 즉, 무언가를 튀기거나 볶거나 구울 때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것이죠. 커피 원두 역시 로스팅 과정에서 고열을 거치기 때문에 아크릴아마이드가 생성됩니다. 그런데 인스턴트 커피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추출된 커피액을 다시 고온에서 급속 건조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 때문에 일반 원두 커피에 비해 아크릴아마이드 함량이 약 2배 이상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실제로 2013년에 발표된 한 분석 자료에 따르면 볶은 원두의 아크릴아마이드 농도에 비해 인스턴트 커피의 농도가 확연히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들으면 언론의 보도와 연구팀의 주장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인스턴트 커피에는 유해 물질이 더 많고 그래서 눈 건강에 치명적이라는 결론. 이제 우리는 정말 인스턴트 커피와 작별을 고해야 할까요? 하지만 진실은 언제나 복잡한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가 바로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간과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농도가 아닌 절대적인 섭취량입니다. 인스턴트 커피의 아크릴아마이드 농도가 2배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커피 한 잔을 마실 때 사용하는 원두의 양은 어떨까요? 보통 인스턴트 커피 믹스 한 봉지에는 약 2g 내외의 커피가 들어 있습니다. 반면 우리가 카페에서 마시는 아메리카노 한 잔에는 보통 7g에서 많게는 20g까지의 원두가 사용됩니다. 계산은 간단합니다. 비록 농도는 절반 수준일지라도 훨씬 더 많은 양의 원두를 사용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가 아메리카노 한 잔을 통해 섭취하는 아크릴아마이드의 총량은 인스턴트 커피 한 잔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많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만약 아크릴아마이드가 황반변성의 직접적인 원인이라면 우리는 인스턴트 커피뿐만 아니라 아메리카노도 마시지 말아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하지만 연구 결과는 그렇지 않았죠. 여기서 우리는 논리의 함정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연구 결과에서 나타난 인스턴트 커피와 황반변성의 상관관계는 대체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해답은 커피 그 자체가 아니라 인스턴트 커피를 즐겨 마시는 사람들의 생활 습관에 숨어 있습니다. 인스턴트 커피의 가장 큰 장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편리함입니다. 봉지를 뜯어 뜨거운 물만 부으면 완성되는 이 간편함. 이러한 편리함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식생활 전반에서 비슷한 경향을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오랜 시간 공들여 조리하는 음식보다는 전자레인지에 데우기만 하면 되는 레토르트 식품이나 각종 가공식품을 더 자주 섭취할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러한 가공식품들은 대부분 유통과 보관의 편의를 위해 튀기거나 굽는 등 고온 처리 과정을 거칩니다. 이 과정에서 인스턴트 커피와 마찬가지로 다량의 아크릴아마이드와 최종당화 산물이 생성됩니다. 결국 황반변성의 위험을 높인 진짜 범인은 인스턴트 커피 한 잔이 아니라 가공식품 위주의 식습관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입니다. 연구팀이 단순히 커피 섭취량만을 조사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식단 패턴을 종합적으로 분석했다면
아마 전혀 다른 결론에 도달했을 것입니다. 이는 마치 불이 난 곳에는 항상 소방차가 있더라. 그러므로 소방차가 화재의 원인이다. 라고 결론 내리는 것과 같은 오류입니다. 이러한 맥락은 최근 덴마크에서 불거진 삼양식품의 불닭볶음면 리콜 사태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덴마크 당국은 불닭볶음면의 캡사이신 수치가 너무 높아 급성 중독을 일으킬 수 있다며 리콜 조치를 내렸습니다. 물론 지나치게 매운 음식이 위장에 부담을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역시 불닭볶음면이라는 특정 제품 하나만을 문제 삼기보다는 자극적인 음식을 지속적으로 섭취하는 식습관 전체의 위험성에 대한 경고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결국 오늘 이야기의 결론은 명확합니다. 인스턴트 커피나 불닭볶음면을 악마로 만들고 죄책감을 느끼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흐리는 것입니다. 대신 우리는 우리 식탁 전체를 돌아봐야 합니다. 튀기고 굽고 볶는 요리의 비중을 줄이고 우리 조상들이 그러했듯 삶고 찌고 데치는 깨끗한 조리법으로 돌아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신선한 채소를 샐러드나 나물로 섭취하고 된장찌개나 맑은 국에 건더기 위주로 식사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온갖 유해 물질의 위협으로부터 우리 몸을 지키는 가장 확실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입니다. 이는 실제로 세계적인 장수촌으로 유명했던 일본 오키나와 사람들의 식습관과도 정확히 일치합니다. 잠시 우리 생활 속 다른 궁금증들도 같은 시각으로 풀어볼까요? 많은 분들이 배달 음식을 담아오는 검은색 플라스틱 용기의 안전성에 대해 걱정하십니다. 특히 뜨거운 국물을 담았을 때 환경 호르몬이 나오지 않을까 염려하시죠. 이 용기 자체는 PP라는 안전한 재질로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문제는 다른 곳에 있을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충격적인 사례인데 폐가전 제품에 사용된 검은색 플라스틱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재활용되어 식품 용기로 만들어지는 경우가 발견되었습니다. 가전제품 플라스틱에는 불에 타지 않도록 난연제라는 화학물질이 첨가되는데 이 물질이 뜨거운 음식에 녹아 나올 수 있다는 끔찍한 가능성이 제기된 것입니다. 한국의 재활용 시스템이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고 믿지만 이러한 잠재적 위험을 생각한다면 가급적 뜨거운 음식은 식당에 직접 가서 드시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마시는 생수는 어떨까요? 페트병 생수에서는 미세 플라스틱이 나온다는 사실이 이미 여러 연구를 통해 입증되었습니다. 페트병을 제조하는 과정, 뚜껑을 여닫는 과정에서 미세한 플라스틱 조각들이 떨어져 나와 물에 섞이게 됩니다. 또한 페트병을 햇빛이 드는 베란다 같은 곳에 보관하면 열과 자외선에 의해 포르말데히드 같은 유해 물질이 생성될 수 있다는 정부의 감사 결과도 있었습니다. 생수를 대량으로 구매해 드시는 분이라면 가능하다면 정수기를 설치해 드시는 것이 미세 플라스틱과 유해 물질의 노출을 줄이는 더 나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새로 산 스테인리스 제품을 닦을 때마다 검게 묻어나오는 연마제에 대한 걱정도 많으십니다. 이 연마제는 산업 현장에서 흡입했을 때 폐암을 유발할 수 있는 흡입 독성이 보고된 물질입니다. 먹었을 때의 독성에 대해서는 명확히 연구된 바가 적지만 애초에 먹기 위해 만들어진 물질이 아닌 만큼 최대한 섭취하지 않는 것이 당연합니다. 새 제품은 사용 전 반드시 식용유를 키친타월에 묻혀 검은 가루가 나오지 않을 때까지 여러 번 닦아내고 그 후 주방 세제로 깨끗하게 세척해서 사용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오늘 우리는 커피 한 잔에서 시작해 우리를 둘러싼 수많은 화학물질과 건강정보의 홍수 속에서 어떻게 중심을 잡고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특정 음식을 적으로 규정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현상의 이면을 꿰뚫어보는 과학적인 사고와 우리 삶의 전체적인 균형을 회복하려는 노력입니다.
언론의 자극적인 헤드라인에 불안해하기보다는 왜 그런 결과가 나왔을까 한 번 더 생각해보는 비판적 사고. 편리함만을 좇기보다는 조금 번거롭더라도 우리 몸을 위한 건강한 음식을 선택하는 지혜. 그것이 바로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무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의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유익한 지혜를 소중한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나누는 것은 서로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는 가장 아름다운 마음의 표현일 것입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늘 건강과 평안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며 오늘 역사와 문화 산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더욱 흥미로운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식과 교양을 나누는 시간, 역사와 문화 산책입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책상이 혹은 주방 찬장에 아주 익숙한 노란색 상자 하나가 놓여 있지 않으신가요? 바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인스턴트 커피 믹스입니다. 고된 업무 중에 혹은 나른한 오후에 따뜻한 물 한 잔만 부으면 달콤한 위로를 건네주던 우리의 오랜 친구였죠. 그런데 얼마 전 이 오랜 친구가 우리의 건강, 특히 소중한 눈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2025년 6월 국내 주요 언론들은 일제히 인스턴트 커피 제조 과정의 화학물질 때문에 황반변성 위험 높인다는 제목의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매일같이 마시던 커피가 실명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소식에 많은 분들이 불안에 떨었고 저에게도 이 내용이 사실인지 묻는 질문이 쇄도했습니다. 오늘 역사와 문화 산책에서는 이 논란의 진실을 한 걸음 더 깊이 파고들어 가 보고자 합니다. 과연 우리는 당장 사무실에 있는 커피 믹스를 모두 버려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언론의 헤드라인 뒤에 숨겨진 진실을 꿰뚫어보고 더 나아가 우리 현대인의 식습관 전체를 되돌아보는 현명한 지혜를 얻게 되실 겁니다. 이야기는 푸드 앤드 사이언스 눌리션이라는 학술지에 발표된 한 편의 논문에서 시작됩니다. 영국 바이오뱅크에 등록된 수십만 명의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한 이 연구는 충격적인 결론을 내놓았습니다. 인스턴트 커피를 많이 마시는 사람일수록 건성 황반변성이라는 안구질환의 발병 위험과 뚜렷한 유전적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이었죠. 황반변성이란 우리 눈의 필름 역할을 하는 망막 중심부의 황반이 노화로 인해 손상되면서 점차 시력을 잃게 되는 우리에게는 노안과 함께 찾아오는 가장 두려운 안구질환 중 하나입니다. 더욱 흥미로운 점은 우리가 흔히 카페에서 마시는 원두를 갈아내린 커피나 디카페인 커피는 황반변성과 별다른 연관성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인스턴트 커피만이 지목된 것입니다. 심지어 연구팀은 인스턴트 커피 섭취량이 표준 편차보다 한 단계 늘어날 때마다 황반변성 발병 위험이 무려 7배나 증가한다고 보고했습니다. 한두 배도 아니고 7배라니 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입니까? 연구팀은 그 원인으로 두 가지 화학물질을 지목했습니다. 바로 아크릴아마이드와 최종당화 산물입니다. 이름만 들어도 생소하고 어려운 이 물질들은 사실 우리 주변에 아주 흔하게 존재합니다. 감자칩을 기억하시나요? 과거 감자칩에서 다량의 아크릴아마이드가 검출되어 전 세계적으로 큰 논란이 일었던 적이 있습니다. 아크릴아마이드는 아스파라긴이라는 아미노산이 포도당과 같은 당분과 함께 섭씨 120도 이상의 고온에 노출될 때 생성되는 물질입니다. 즉, 무언가를 튀기거나 볶거나 구울 때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것이죠. 커피 원두 역시 로스팅 과정에서 고열을 거치기 때문에 아크릴아마이드가 생성됩니다. 그런데 인스턴트 커피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추출된 커피액을 다시 고온에서 급속 건조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 때문에 일반 원두 커피에 비해
아크릴아마이드 함량이 약 2배 이상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실제로 2013년에 발표된 한 분석 자료에 따르면 볶은 원두의 아크릴아마이드 농도에 비해 인스턴트 커피의 농도가 확연히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들으면 언론의 보도와 연구팀의 주장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인스턴트 커피에는 유해 물질이 더 많고 그래서 눈 건강에 치명적이라는 결론. 이제 우리는 정말 인스턴트 커피와 작별을 고해야 할까요? 하지만 진실은 언제나 복잡한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가 바로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간과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농도가 아닌 절대적인 섭취량입니다. 인스턴트 커피의 아크릴아마이드 농도가 2배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커피 한 잔을 마실 때 사용하는 원두의 양은 어떨까요? 보통 인스턴트 커피 믹스 한 봉지에는 약 2g 내외의 커피가 들어 있습니다. 반면 우리가 카페에서 마시는 아메리카노 한 잔에는 보통 7g에서 많게는 20g까지의 원두가 사용됩니다. 계산은 간단합니다. 비록 농도는 절반 수준일지라도 훨씬 더 많은 양의 원두를 사용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가 아메리카노 한 잔을 통해 섭취하는 아크릴아마이드의 총량은 인스턴트 커피 한 잔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많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만약 아크릴아마이드가 황반변성의 직접적인 원인이라면 우리는 인스턴트 커피뿐만 아니라 아메리카노도 마시지 말아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하지만 연구 결과는 그렇지 않았죠. 여기서 우리는 논리의 함정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연구 결과에서 나타난 인스턴트 커피와 황반변성의 상관관계는 대체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해답은 커피 그 자체가 아니라 인스턴트 커피를 즐겨 마시는 사람들의 생활 습관에 숨어 있습니다. 인스턴트 커피의 가장 큰 장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편리함입니다. 봉지를 뜯어 뜨거운 물만 부으면 완성되는 이 간편함. 이러한 편리함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식생활 전반에서 비슷한 경향을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오랜 시간 공들여 조리하는 음식보다는 전자레인지에 데우기만 하면 되는 레토르트 식품이나 각종 가공식품을 더 자주 섭취할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러한 가공식품들은 대부분 유통과 보관의 편의를 위해 튀기거나 굽는 등 고온 처리 과정을 거칩니다. 이 과정에서 인스턴트 커피와 마찬가지로 다량의 아크릴아마이드와 최종 당화 산물이 생성됩니다. 결국 황반변성의 위험을 높인 진짜 범인은 인스턴트 커피 한 잔이 아니라 가공식품 위주의 식습관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입니다. 연구팀이 단순히 커피 섭취량만을 조사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식단 패턴을 종합적으로 분석했다면 아마 전혀 다른 결론에 도달했을 것입니다. 이는 마치 불이 난 곳에는 항상 소방차가 있더라. 그러므로 소방차가 화재의 원인이다. 라고 결론 내리는 것과 같은 오류입니다. 이러한 맥락은 최근 덴마크에서 불거진 삼양식품의 불닭볶음면 리콜 사태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덴마크 당국은 불닭볶음면의 캡사이신 수치가 너무 높아 급성 중독을 일으킬 수 있다며 리콜 조치를 내렸습니다. 물론 지나치게 매운 음식이 위장에 부담을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역시 불닭볶음면이라는 특정 제품 하나만을 문제 삼기보다는 자극적인 음식을 지속적으로 섭취하는 식습관 전체의 위험성에 대한 경고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결국 오늘 이야기의 결론은 명확합니다. 인스턴트 커피나 불닭볶음면을 악마로 만들고 죄책감을 느끼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흐리는 것입니다. 대신 우리는 우리 식탁 전체를 돌아봐야 합니다. 튀기고 굽고 볶는 요리의 비중을 줄이고 우리 조상들이 그러했듯 삶고 찌고
데치는 깨끗한 조리법으로 돌아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신선한 채소를 샐러드나 나물로 섭취하고 된장찌개나 맑은 국에 건더기 위주로 식사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온갖 유해 물질의 위협으로부터 우리 몸을 지키는 가장 확실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입니다. 이는 실제로 세계적인 장수촌으로 유명했던 일본 오키나와 사람들의 식습관과도 정확히 일치합니다. 잠시 우리 생활 속 다른 궁금증들도 같은 시각으로 풀어볼까요? 많은 분들이 배달 음식을 담아오는 검은색 플라스틱 용기의 안전성에 대해 걱정하십니다. 특히 뜨거운 국물을 담았을 때 환경 호르몬이 나오지 않을까 염려하시죠. 이 용기 자체는 PP라는 안전한 재질로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문제는 다른 곳에 있을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충격적인 사례인데 폐가전 제품에 사용된 검은색 플라스틱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재활용되어 식품 용기로 만들어지는 경우가 발견되었습니다. 가전제품 플라스틱에는 불에 타지 않도록 난연제라는 화학물질이 첨가되는데 이 물질이 뜨거운 음식에 녹아 나올 수 있다는 끔찍한 가능성이 제기된 것입니다. 한국의 재활용 시스템이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고 믿지만 이러한 잠재적 위험을 생각한다면 가급적 뜨거운 음식은 식당에 직접 가서 드시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마시는 생수는 어떨까요? 페트병 생수에서는 미세 플라스틱이 나온다는 사실이 이미 여러 연구를 통해 입증되었습니다. 페트병을 제조하는 과정, 뚜껑을 여닫는 과정에서 미세한 플라스틱 조각들이 떨어져 나와 물에 섞이게 됩니다. 또한 페트병을 햇빛이 드는 베란다 같은 곳에 보관하면 열과 자외선에 의해 포르말데히드 같은 유해 물질이 생성될 수 있다는 정부의 감사 결과도 있었습니다. 생수를 대량으로 구매해 드시는 분이라면 가능하다면 정수기를 설치해 드시는 것이 미세 플라스틱과 유해 물질의 노출을 줄이는 더 나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새로 산 스테인리스 제품을 닦을 때마다 검게 묻어나오는 연마제에 대한 걱정도 많으십니다. 이 연마제는 산업 현장에서 흡입했을 때 폐암을 유발할 수 있는 흡입 독성이 보고된 물질입니다. 먹었을 때의 독성에 대해서는 명확히 연구된 바가 적지만 애초에 먹기 위해 만들어진 물질이 아닌 만큼 최대한 섭취하지 않는 것이 당연합니다. 새 제품은 사용 전 반드시 식용유를 키친타월에 묻혀 검은 가루가 나오지 않을 때까지 여러 번 닦아내고 그 후 주방세제로 깨끗하게 세척해서 사용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오늘 우리는 커피 한 잔에서 시작해 우리를 둘러싼 수많은 화학물질과 건강정보의 홍수 속에서 어떻게 중심을 잡고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특정 음식을 적으로 규정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현상의 이면을 꿰뚫어보는 과학적인 사고와 우리 삶의 전체적인 균형을 회복하려는 노력입니다. 언론의 자극적인 헤드라인에 불안해하기보다는 왜 그런 결과가 나왔을까 한 번 더 생각해보는 비판적 사고. 편리함만을 좇기보다는 조금 번거롭더라도 우리 몸을 위한 건강한 음식을 선택하는 지혜. 그것이 바로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무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의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유익한 지혜를 소중한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나누는 것은 서로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는 가장 아름다운 마음의 표현일 것입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늘 건강과 평안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며 오늘 역사와 문화 산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더욱 흥미로운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식과 교양을 나누는 시간, 역사와 문화 산책입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책상이 혹은 주방 찬장에 아주 익숙한 노란색 상자 하나가 놓여 있지 않으신가요? 바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인스턴트 커피 믹스입니다. 고된 업무 중에
혹은 나른한 오후에 따뜻한 물 한 잔만 부으면 달콤한 위로를 건네주던 우리의 오랜 친구였죠. 그런데 얼마 전 이 오랜 친구가 우리의 건강, 특히 소중한 눈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2025년 6월 국내 주요 언론들은 일제히 인스턴트 커피 제조 과정의 화학물질 때문에 황반변성 위험 높인다는 제목의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매일같이 마시던 커피가 실명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소식에 많은 분들이 불안에 떨었고 저에게도 이 내용이 사실인지 묻는 질문이 쇄도했습니다. 오늘 역사와 문화 산책에서는 이 논란의 진실을 한 걸음 더 깊이 파고들어 가 보고자 합니다. 과연 우리는 당장 사무실에 있는 커피 믹스를 모두 버려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언론의 헤드라인 뒤에 숨겨진 진실을 꿰뚫어보고 더 나아가 우리 현대인의 식습관 전체를 되돌아보는 현명한 지혜를 얻게 되실 겁니다. 이야기는 푸드 앤드 사이언스 눌리션이라는 학술지에 발표된 한 편의 논문에서 시작됩니다. 영국 바이오뱅크에 등록된 수십만 명의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한 이 연구는 충격적인 결론을 내놓았습니다. 인스턴트 커피를 많이 마시는 사람일수록 건성 황반변성이라는 안구질환의 발병 위험과 뚜렷한 유전적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이었죠. 황반변성이란 우리 눈의 필름 역할을 하는 망막 중심부의 황반이 노화로 인해 손상되면서 점차 시력을 잃게 되는 우리에게는 노안과 함께 찾아오는 가장 두려운 안구질환 중 하나입니다. 더욱 흥미로운 점은 우리가 흔히 카페에서 마시는 원두를 갈아내린 커피나 디카페인 커피는 황반변성과 별다른 연관성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인스턴트 커피만이 지목된 것입니다. 심지어 연구팀은 인스턴트 커피 섭취량이 표준 편차보다 한 단계 늘어날 때마다 황반변성 발병 위험이 무려 7배나 증가한다고 보고했습니다. 한두 배도 아니고 7배라니 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입니까? 연구팀은 그 원인으로 2가지 화학물질을 지목했습니다. 바로 아크릴아마이드와 최종당화 산물입니다. 이름만 들어도 생소하고 어려운 이 물질들은 사실 우리 주변에 아주 흔하게 존재합니다. 감자칩을 기억하시나요? 과거 감자칩에서 다량의 아크릴아마이드가 검출되어 전 세계적으로 큰 논란이 일었던 적이 있습니다. 아크릴아마이드는 아스파라긴이라는 아미노산이 포도당과 같은 당분과 함께 섭씨 120도 이상의 고온에 노출될 때 생성되는 물질입니다. 즉, 무언가를 튀기거나 볶거나 구울 때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것이죠. 커피 원두 역시 로스팅 과정에서 고열을 거치기 때문에 아크릴아마이드가 생성됩니다. 그런데 인스턴트 커피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추출된 커피액을 다시 고온에서 급속 건조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 때문에 일반 원두 커피에 비해 아크릴아마이드 함량이 약 2배 이상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실제로 2013년에 발표된 한 분석 자료에 따르면 볶은 원두의 아크릴아마이드 농도에 비해 인스턴트 커피의 농도가 확연히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들으면 언론의 보도와 연구팀의 주장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인스턴트 커피에는 유해 물질이 더 많고 그래서 눈 건강에 치명적이라는 결론. 이제 우리는 정말 인스턴트 커피와 작별을 고해야 할까요? 하지만 진실은 언제나 복잡한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가 바로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간과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농도가 아닌 절대적인 섭취량입니다. 인스턴트 커피의 아크릴아마이드 농도가 2배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커피 한 잔을 마실 때 사용하는 원두의 양은 어떨까요? 보통 인스턴트 커피 믹스 한 봉지에는 약 2g 내외의 커피가 들어 있습니다. 반면 우리가 카페에서 마시는 아메리카노 한 잔에는
보통 7g에서 많게는 20g까지의 원두가 사용됩니다. 계산은 간단합니다. 비록 농도는 절반 수준일지라도 훨씬 더 많은 양의